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오늘은 누리보듬 홈스쿨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누리보듬 홈스쿨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팁들도 많이 받고, 홈스쿨에 있어서 홈스쿨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랑 계획이랑 또 앞으로의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까지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누리보듬 이 책이 이제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이 책을 쓰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이 책도 진짜 너무 히트를 쳤었고, 저도 너무 이 책을 읽고 감명 깊게 읽어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으로 또 육아할 때 팁들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홈스쿨 책을 읽으면서 초등 홈스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고민 중인데, 이 부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프롤로그예요.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라. 그리고 첫 번째, 왜 다른 길이어야 했나? 서두르다 일을 망친다. 저항 없는 수영과 타협, 수동적인 아이를 만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원래 사교육 시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주고 싶은지 그리고 홈스쿨을 선택하게 된 계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주변에 홈스쿨을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또 이런 선택을 하는 가정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서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학교 유감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공교육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창의적인 답을 원하지 않는 학교. 특히 학교의 교육은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는 길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는 때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이제 정답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분류되는 거고, 서열화가 남은 고등학교.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양극화에 일조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 교과서 유감. 정답은 교과서에만 있나? 그리고 지식의 개념이 달라졌다. 학교는 올바른 사회성을 길러주는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잘 길들여진 아이가 만나는 대학, 우리는 왜 질문을 잃어버렸을까?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홈스쿨을 고민하면서 학교 무너진 공교육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학교를 보내면 수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진짜 실태를 보니까 사실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실태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파트 3, 몰랐으면 놓쳤을 길에서 행복했던 취약전. 그래서 이제 누리보드 홈스쿨님의 저자 작가님께서는 이제 초등학교는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때 이제 검정고시 홈스쿨을 시작해서 검정고시로 2년 동안 검정고시를 해서 호주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20살에 대학을 졸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아 유치 시절에는 아이들과 같이 밖으로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의 그런 개성을 살려주는, 그리고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취약전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도 교육으로 무난했던 초등 6년. 근데 이 초등 6학년 시절 동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운이 갈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게 복불복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제도권 교육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제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좋게 교육을 받았지만, 제도권 밖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야 되지 않나? 사회성?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초등학교는 내가 이제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겠죠? 그리고 적극적 관심, 미래의 꿈으로 이어지다. 그래서 학습 만화 이런 거랑 초등 한자 교육까지 이제 학교에서 했던 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학원에 많이 치여서 그런 공부를 많이 못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많이 못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 대안교육의 학력 인정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검정고시인데, 사실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수포자였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게 수능보다 검정고시가 조금 더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능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더 열심히 집중력 있게 하고 그 공부를 끝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검정고시 기준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래, 저도 고민이 되는 게, 검정고시를 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좀 더 절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여행이나 그 시기에 다른 아이들이 못 누리는 많은 것들을 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홈스쿨과 사회성. 이 부분도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요.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친구들과 달라진 길. 그리고 홈스쿨을 사교육을 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제 주변에 홈스쿨을 하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권도, 음악학원 요거는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엄마랑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홈스쿨을 하게 된다면 이제 학원, 예체능 계열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태권도는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성 친구들을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친구들을 사귀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파트 7, 홈스쿨 학습. 그래서 예체능 지필고사 유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저 때도 느꼈던 건데, 이제 예체능을 직접 시험을 치는 게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결국 한 자리 차지한 디지털 피아노, 이 아이가 반디라고 하는데요. 반디가 이제 열심히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음악을 즐기는 아이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예체능 교육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진짜 책 읽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또 읽게 되는데, 독서 교육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교육이나 이런 부분,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이렇게 EBS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춘기,
아빠의 교육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빠가 가정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부분과 함께 이제 자연에서 사춘기를 또 어떻게 잘 극복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해외 대학 입학 준비. 그래서 유학원을 통해서 해외 대학에 입학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커리큘럼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또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 바로 서는 성인이 아니라 진짜 아이가 호주에 가서 자기가 직접 이런저런 문제들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진짜 아이를 놓아줘야 될 때 놓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시드니 일상인데요.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아이를 놓아주면서 아이가 굉장히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최고 장학금을 받고 졸업생 대표로 인사를 하고 그런 아이의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이가 다 성장했구나. 그리고 아이랑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아이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인데 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가정부역을 해서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길게 보면 인생에서 10몇 년밖에 이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고 아이에게 어떻게 행복한 아이를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홈스쿨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짜 홈스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홈스쿨을 하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몸도 힘들고 아이를 직접 매일 돌봐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학교를 보낸다면 또 마음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보듬 홈스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